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오디오북 을지문덕 1회 장차 고려의 영웅이 되리라. 을지문덕. 살수대첩으로 중국 수나라를 크게 이긴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은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거짓 항복한 채하여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나왔다. 후퇴하던 수나라 군사가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를 건널 때 막았던 독을 터뜨려 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이다. 그 후 을지문덕은 4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침략을 모두 막아냈으며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을지문덕은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우리 고구려는 세상 천하의 중심이야. 아니 그런가? 아야, 무렴. 그 어떤 나라가 감히 우리 고구려를 얕보겠어? 고구려인들은 최강국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고구려는 5세기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동방사회의 가장 강한 맹주로 발돋움했다. 또한 고구려인들은 고조선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을지문덕은 현재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산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부모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자라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을지문덕은 친구와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서 무예를 닦으며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들이 놀 때 나는 더 열심히 글을 읽고 무예를 닦아야 한다. 을지문덕 말이야. 어린 것이 말 부리는 솜씨가 어쩜 저리도 뛰어날까? 어디 말 부리는 솜씨뿐이야. 활 쏘고 갈 쓰는 솜씨는 또 어떻고. 예사롭지가 않아. 커도 아주 크게 놀 놈이여. 그러게 말이여. 이 장차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탄생할 것 같구만. 사람들은 아무리 추워도 말을 타고 달리며 무예 실력을 쌓는 을지문덕을 기특하게 여겼다. 을지문덕은 한 곳에서만 무술 훈련을 하지 않았다. 한 곳에서만 무술 훈련을 하면 그곳에 맞는 훈련을 할 수밖에는 없다. 무릇 장수를 하면 여러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을지문덕은 일부러 험한 산에 올라가 무술 훈련을 쌓기도 했다. 그 산은 험할 뿐만 아니라 숲이 울창해서 맹수들이 들끓고 있었다. 사냥꾼들도 그 산에 들어가 사냥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나무들이 앞을 가려서 화살이 보이지 않는군. 나뭇가지를 베어야겠어. 을지문덕은 높이 자란 나뭇가지를 칼로 쳐서 시야가 훤히 트이게 했다. 아직 어린데도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서 무예를 닦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퍼졌다.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가? 을지문덕이 활쏘기 연습을 하려고 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길을 모두 똑같은 길이로 잘라냈다고 하더구만. 어디 그뿐인가? 을지문덕이 잘라낸 대원산 나무들은 그 뒤로 한치도 더 자라지 않고 언제나 그 높이라고 하던데. 뭐 하긴 잘한다고 해도 을지문덕이 또 잘라낼 테니 이 말 못하는 나무들도 을지문덕이 무서운 모양이었네. 에? 그 사나운 호랑이도 말이야. 을지문덕만 보면 슬금슬금 달아난다니 말하면 뭐해.
어느새 을지문덕의 활솜씨는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의 관역도 정확하게 맞췄다. 그뿐 아니라 관역에 꽂혀있는 화살을 두 번째 화살로 튕겨나가게 하고 새로운 화살이 그 자리에 박힐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을지문덕이 열심히 학문과 무예를 닦는 동안 고구려와 주변의 여러 나라의 국제 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갔다. 고구려가 백제의 도읍인 한성을 차지하고 남한강 물줄기를 타고 중부 이남 지방까지 쳐들어오자 가장 불안한 나라는 백제와 신라였다. 고구려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신라는 예전에 고구려의 군사지원에 의존했던 약한 나라가 결코 아니옵니다. 결국 백제와 신라는 서둘러 동맹관계를 맺었다. 한강 상류까지 영토를 넓혔던 신라는 서기 550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두고 다투는 틈을 타서 두 성을 빼앗아버렸다. 드디어 551년 신라와 백제는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신라와 백제의 공격 작전으로 백제는 한강 하류의 땅을 일부 되찾았고 신라는 중령 이북과 천령 이남의 10군을 점령했다. 서서히 힘을 키운 신라가 삼국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중원에 세워진 수나라는 서기 589년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중원 대륙을 통일하여 새로운 강적으로 떠오른 수나라와 무모한 충돌은 피해야 하느니 그들의 맞서기보다는 화친을 해야 할 것이야.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평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모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한편 영양왕은 수나라는 지금의 여세를 몰아 언젠가는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다. 하여 우리 고구려는 서둘러 수나라의 침공을 준비해야 하느니라. 외교 정책을 펼쳐 시간을 벌면서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이야. 영양왕은 산성을 보수하고 군량민을 비축하는 등 전력 보강에 앞장섰다. 한편 군사를 모아 훈련시키며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양왕은 지금 우리 고구려에는 군사와 백성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절실하구나. 널리 용맹스런 군사를 찾던 영양왕은 불곡산에서 무예를 닦으며 실력을 키운 을지문덕을 불러들였다. 을지문덕, 그들은 지혜와 용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용감하기가 비할 데 없다고 들었느니라. 을지문덕, 그들은 정령 전쟁터로 뛰어가 고구려를 위해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는가? 소신은 10년 동안 사나운 맹수들을 사냥하며 무예를 닦아싸웁니다.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쳤듯이 적들을 물리쳐 고구려의 큰 승리를 안길 것이옵니다. 을지문덕이 처음으로 받은 벼슬은 그다지 높은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그동안 다진 무예 실력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머지않아 일어날 전쟁을 준비했다. 한편 당시 수나라의 황제인 수문제는 고구려 왕은 수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도리를 다하라. 무엇이? 신하? 우리 고구려가 어찌 수나라의 신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고구려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한 나라이니라. 영양왕은 수문제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수문제는 사신을 보낼 것이니 고구려는 신하의 예를 다하도록 하라. 수문제는 고구려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이에 영양왕은 여봐라, 수나라 사신이 돌아다닐 수 없게
출입을 막도록 하라. 고구려의 정보를 가져갈 수 없게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수문제는 노골적으로 고구려를 모욕하는 글을 보내왔는데 고구려 왕은 이미 짐의 신하이니 짐의 덕을 본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씻고 행실을 바꾼다면 곧 짐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이다. 고구려 군사가 많다 한들 어찌 수나라와 비교하겠소? 수나라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내온 뒤 영양왕은 대신들과 회의를 열었다. 전하, 아직 고구려는 수나라와 싸울 준비가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수나라는 매년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쌓은 군사 또한 넉넉하옵니다. 지금은 수나라와 맞서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정비한 뒤에 맞서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소장 강희식 아래요. 우리 고구려는 이미 수나라의 공격을 대비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신라와 백제까지 수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 고구려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숙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사옵니다. 전하께옵소는 수나라가 원하는 바대로 답신을 보내어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오. 이같이 오만무리한 글은 붓으로 화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화답해야 옳은 일이오. 이 사람이 바로 강희식 장군이다. 이에 영양왕은 강희식 장군의 말이오소. 신라와 백제는 수나라가 두려워 서둘러 고개를 숙였을지언정 우리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것이오. 영양왕은 마침내 강희식을 병마 원수로 삼아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요서지방을 공격했다. 드디어 수나라와 고구려 두 나라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강희식 뒤에는 을지문덕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공격한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랬다. 국경 지역에서 충돌을 일삼은 수나라 군사들의 행패를 용서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수나라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오. 장차 전쟁에 대비하여 요서와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야 하오. 을지문덕과 강희식은 1만의 병력으로 요소를 침공하고 수나라 군사를 유인하였다. 그런 뒤에 거란군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산동 반도를 공격하여 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뭐라? 강희식과 을지문덕이 요서 지방을 점령했다고? 이런 건방진 것들! 여봐라! 당장 군사를 소집해 고구려를 공격하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국경을 넘어왔다. 영양왕은 강희식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수나라 대군과 맞서 싸우게 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전하,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옵니다. 을지문덕은 강희식과 함께 전쟁터로 향했다. 수나라 군사는 30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그런 대군과 맞서 싸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장군, 적은 숫자의 군사로도 얼마든지 적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싸우지 않고 머리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천문지리에도 밝았다. 때는 6월이었고 머지않아 장마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을지문덕은 싸움을 지루하게 끌어라. 적의 군량미 수송로를 막아라. 그런 다음 허둥대는 적군을 공격하여 전멸시키는 것이다. 을지문덕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장마를 만나 무기가 녹슨 데다 군량미 보급까지 끊기자 수나라 병사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시달려야 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질병에 죽고 말았다. 퇴각하라! 위험에 빠진 것을 깨달은 수나라 군사들이 서둘러 퇴각을 시작했지만 을지문덕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한 놈도 살려버리지 마라! 적군을 섬멸하라!
두 번째 수나라와의 전쟁 역시 고구려의 승리였다.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던 수나라 군사들은 고작 1, 2만여 명만이 살아남아 수나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백성들은 을지문덕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을지문덕 장군님은 우리 고구려를 위해서 하늘이 내리신 분이요. 그럼 을지문덕 장군님이 있는 한 고구려는 제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고. 을지문덕에 대한 백성들의 깊은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만큼 을지문덕에게 거는 기대 역시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제작 오디언. 오디오북 을지문덕 2회 고구려와 을지문덕의 위기.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두 차례 전쟁에 모두 승리하자 신라와 백제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고구려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로다. 을지문덕 앞에서 수나라의 몇십만 대군이 벌벌 떨고 있다니. 고구려가 언제 우리 신라를 공격해올지 모를 일이야.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신라 땅을 고스란히 고구려 손에 넘겨줘야 할지도 몰라. 신라의 진평왕은 서둘러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문제에게 제시했다. 백제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면 우리 백제는 수나라 군사들이 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할 것이오. 이렇듯 나라가 남과 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져가고 있었지만 을지문덕은 차근차근 나라의 힘을 길러갔다. 전쟁에 이기려면 군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한다. 비록 전쟁의 급류에 휩쓸려 있을 망정, 전쟁이 끝나면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야 승리할 수 있다. 왕과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군사와 장군이 한 뜻으로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 을지문덕 밑에서 훈련하는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백성들 또한 을지문덕의 슬기와 용맹을 모두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수나라와의 큰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을지문덕의 활약은 고구려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한편 고구려와의 2차 전쟁에서 크게 패한 수문제는 병이 들고 말았는데, 수문제의 둘째 아들은 그깟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고 패한 아비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을 순 없다. 이제부터 왕의 자리는 내가 차지할 것이야. 항상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 병석에 누워있는 수문제를 없애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바로 수양제이다. 내가 바로 천하의 수양제다. 황제 자리에 오른 양제는 왕의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 형과 조카까지 모두 없앴다. 그리고는 궁전을 새로 지으라. 뱃놀이할 운하를 팔아. 만리장성을 고쳐 쌓으라. 어서 서둘러라. 수양제는 사치를 부리며 백성들을 혹사시켰다. 100만 명이 넘는 인부를 동원하여 궁전을 짓게 하고 운하를 파괴하고 만리장성을 고쳐 쌓게 했다. 주변국을 침략하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으며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았다.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양제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처럼 힘없는 백성들은 마수처럼 살아야 할 거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물론이고 친형의 조카들까지 없앤 양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요. 수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는 수양제가 두려워 해마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노예를 바쳤다. 하지만 고구려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 수나라를 부모처럼 모시거늘 어찌 고구려만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게냐. 결코 가만두지 못할 일이로다. 신라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오고 백제도 길안내를 자청하겠다는 글을 보내오자 수양제는 더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엔 고구려를 반드시 내 손아귀에 넣고 말 것이다. 수양제는 젊은이는 물론 노인까지 군대로 끌고 갔다. 그리고 집집마다 많은 세금을 걷어갔다. 수양제는 아버지인 수문제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것은 공격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믿고 있었다. 전쟁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전쟁에 필요한 일은 백성 모두가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야. 알겠는가? 수양제는 부자들에게는 말과 무기값을 내게 했다. 만일에 바친 돈이 부족하거나 녹슬고 무딘 무기를 바치면 심부름꾼을 현장에서 죽이도록 하라. 몇십만 명의 인부를 동원시켜 밤낮으로 무기를 만들게 하고 군량을 나르고 병선을 만들게 했다. 5층으로 만들어진 배는 최고 1000명까지 태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군함이었다. 사내들은 무기를 닫고 말을 훈련시켜라. 안악들은 수백만 명의 군사가 입을 군복을 지어라. 강과 바다에는 배들이 천리에 널리고 육지에는 군량을 운반하는 일꾼이 수십만 명씩 동원되었다. 병사와 일꾼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다 쓰러졌다. 에란, 또 한 놈 죽어나가는구만. 아이고, 어디 그런 분인가? 여기 이 널브러진 시체들 좀 봐. 시체가 길바닥에 쓰레기 더미처럼 쌓이고 성장 냄새가 골골마다 진동할 지경이었지만 수양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젠 지칠 대로 지쳤어. 농사를 지어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고 하루도 쉬지 않고 끌려나가 일을 해야 되니 에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을까? 아니, 일을 시켜도 하루 밥 3끼는 먹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산적이 되는 게 낫겠어. 결국 병사와 일꾼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도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서기 612년 겨울, 모든 준비를 끝낸 수양제가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했다. 총사령관은 우문술과 우중문이었다. 예전 고구려와 싸움에서 패한 것은 장마철이라 무기가 녹슬고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여긴 수양제는 봄철에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려는 전술이었다. 수양제의 명령을 받고 고구려로 향하는 수나라군의 규모는 참으로 어마어마했다. 육군은 113만 명이 넘었고 해군의 숫자는 7만 명이 넘었다. 말 10만여 필, 식량과 무기 등을 나르는 부대는 정규군의 2배가 넘었다. 수나라 군사의 전체 숫자는 300만 명도 훨씬 넘었다. 그 대열은 길게 40리에 뻗쳤으며 북과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다. 병사들이 출발하는 데만도 40일이나 걸렸고 병사들이 늘어선 길이는 천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나라 군사들의 행군은 2달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요하에 이르렀다. 수나라 군대가 몰려온다! 저거 좀 봐! 어마어마한 군대잖아! 개미떼처럼 수나라군이 몰려오자 고구려는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수나라의 공격을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두었지만 그토록 대병력이 쳐들어올 줄은 예상 못한 일이었다. 백성들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둘러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구려 백성이 모두 나선다고 해도 물리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들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구려 대신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였다. 드디어 을지문덕이 나섰다. 절대 항복은 안 됩니다. 우리 고구려는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도 굴복한 적이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나아가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어찌 그 많은 대군을 상대해 이긴다는 것이오? 을지문덕 장군이 비록 병법에 능하다 하나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적을 어찌 막아낼 수 있겠소? 우리 고구려의 군사는 수요는 적으나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용맹스럽습니다. 우리 고구려 백성들은 나라를 믿고 나라를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으니 수백만 명의 수나라 군사인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을지문덕은 수나라 대군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 방법이란 교병계라는 것이었는데, 교병계라 함은 적군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아군을 깔보게 만들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오. 잘못했다가는 수나라 대군의 발길에 고구려 땅이 온통 짓밟힐 수도 있을 것이오. 그런데다 백제의 무왕은 수나라로 사신을 보내 고구려로 언제 출병하는가를 확인한 상태였다. 백제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동안 남쪽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고구려는 사면초가 신세였는데, 오라, 그렇지. 우리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 북쪽과 서쪽을 공격하는 동안 백제는 남쪽으로 공격하면 효과적이겠군. 백제가 우리를 확실히 돕고 있어. 고구려는 수나라만이 아니라 백제와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의 결단은 변함이 없었다. 우리 고구려 백성과 군사들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백성들은 수양제에 대한 불평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제 아무리 몇십만, 몇백만의 대군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영양왕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을지문덕 장군의 뜻에 따르겠소. 장군이 나가 싸워 반드시 우리 고구려를 지켜주시오. 전하,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나이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육군 총사령관으로, 왕의 동생인 고건무를 수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전투를 서두르게 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는데, 수나라 병사들은 오랜 여행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 적을 나라 깊숙이 끌어들여서 지치게 한 다음에 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을지문덕은 적이 나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덧붙여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제1부대는 요화강에서, 제2부대는 압록강 강가에서, 제3부대는 살수 강가에서 적을 막으라. 을지문덕은 적이 어떤 경로로 쳐들어올지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수나라 군사들이 물밀듯이 요화강으로 진격해왔다. 수나라 군사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라! 건너오는 적은 모두 물귀신으로 만들라! 고구려 군사들이 버티고 있으니 배로 건널 수는 없다. 부교를 만들어 띄워라! 수나라 군사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만들기 시작했다. 부교는 순식간에 완성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강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는 고구려군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었다. 수나라 대군 앞에 무릎 꿇을 준비나 하고 있겠지 뭐. 어서 다 만든 부교를 강에 띄워라.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싸울 의욕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수나라 군사들이 완성한 부교의 길이가 3m 정도 짧았다. 수나라 군사들이 부족한 부교를 만들려는 순간이었다. 벼락처럼 을지문덕의 명령이 떨어지고 고구려 군사들이 기다린 것처럼 활을 쏘기 시작했다. 함정이다! 뒤로 물러나라! 수나라 군사들은 쏟아지는 화살 공격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감히 신성한 우리 고구려 땅에 더러운 니놈들 발자국을 남기게 할 수는 없어! 우리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스러움이 너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 군사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수나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고구려군은 강을 건너려는 수나라군을 막기 위해 길을 쓰고 싸웠다. 하지만 까맣게 몰려오는 대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1만여 명의 고구려 군사들은 수나라군과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요동성 안으로 퇴각하라! 군사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한 명도 남지 말고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을지문덕은 백성들과 군사들을 요동성으로 퇴각시켰다. 성문을 단단히 닫아라!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성문을 지켜라! 고구려 군사와 백성들은 힘을 합쳐 성문을 지켰다. 고구려 군사들이 요동성 안으로 숨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도간의 쥐 신세가 됐어. 성 안에 고구려 군사들을 없애고 고구려를 쳐부수자. 수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요동성을 애워쌌다. 을지문덕은 다시 색다른 명령을 내렸다. 성을 지키면서 시간을 끌어 적군을 지치게 하라. 날짜를 끌어 적의 식량과 물자를 많이 소비시키게 만들라. 적이 방심할 때쯤이면 틈을 노려 기습작전을 펼칠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적과 맞서지 말라. 과연 을지문덕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작 오디언. 오디오북 을지문덕 3회. 전쟁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대들 목숨은 끝장이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 을지문덕 두고 보자. 소양제는 장수들을 불러놓고 다그쳤다. 을지문덕의 작전에 말려든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공격에 실패하면 그대들 목숨은 끝장이다. 그러나 굳게 닫힌 성을 점령할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도간에 든 쥐를 보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꼼짝 못하다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동성만 노려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견뎌야 하다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아닌가. 수나라 군사들은 차츰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성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군사들 수는 날로 늘어갔다. 소양제가 직접 요동성을 찾아와 군사들을 독려했는데 군사들이여,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대들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 더 힘을 내라. 조금 더! 그러나 어둠을 틈타 도망치는 군사들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식량도 떨어져가고 보급로도 막힌 상태였다. 수양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폐하, 식량 보급로가 끊기고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었나이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사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 나을 것이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수양제에게 철군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양제는 단호했다. 철군은 안 된다. 고구려군을 끝까지 추격하라. 반드시 평양성을 점령하라. 평양성만 점령하면 승리는 수나라의 것이 된다. 수양제는 평양성만 점령하면 식량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수나라 군사들은 갖은 고생 끝에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 소식은 곧 고구려 조정에 전해졌다. 영양왕은 다시 을지문덕을 불렀는데, 장군, 수나라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겠소? 전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오, 그래요? 그래, 그 방법이란 게 무엇이오? 그것은 제가 흰 깃발을 매단 배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갈 것이옵니다. 뭐라? 흰 깃발?
그렇다면 항복을 하겠다는 뜻이요? 들어보소서. 싸움에는 지혜와 슬기가 으뜸이옵니다. 실제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고 거짓으로 항복하는 사신 행세를 하고 적진을 다녀올 것입니다. 거짓 항복이라. 왜 그래야 한단 말이오? 적의 형편과 사정을 엿보고 온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을지문덕 장군이 가지 말고 다른 장수를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오. 만에 하나 군의 총지휘관인 장군이 적의 손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우리 고구려에는 크나큰 손실이 될 것 아니오? 아니옵니다. 우리 고구려는 수나라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군사의 숫자가 너무도 부족하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 소장이 직접 가려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고건무 장군이 나섰다. 전하, 을지문덕 장군의 말이 맞사옵니다. 수나라로 하여금 우리 고구려의 협상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을지문덕 장군 정도의 인물이 나서야 할 것이옵니다. 이튿날 을지문덕은 손수 항복의 글을 써서 품속에 넣고 흰 깃발을 단 배에 몸을 실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수나라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수양제는 우문술, 우중문 두 장군에게 미리 명령을 한 가지 내려두고 있었다. 만약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잡거든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 알겠는가? 수양제는 비록 적이지만 을지문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수양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을지문덕을 태운 배가 강가에 이르렀다. 배에서 내린 을지문덕은 당당하게 수나라 진지로 들어갔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을 꼼꼼히 살펴봤다. 주저앉은 병사, 병들어 신음하는 병사, 굶주림에 지친 병사. 식량이 바닥난 것이 분명하군. 을지문덕은 크게 소리쳤다. 나는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다. 항복한다는 고구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을지문덕의 외침에 수나라 군사들이 달려나왔다. 잠시 후 한 장군이 나왔다. 그 사람은 유사룡이었다. 나는 을지문덕 장군이 항복하기 위해 직접 우리 진영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 을지문덕 장군이 분명하구려. 그렇소. 내가 바로 을지문덕이요. 을지문덕은 유사룡을 따라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막사 안에는 술자리가 한창이었고 탁자 가운데는 술에 취한 장수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을지문덕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장수가 수나라군의 총지휘관인 우중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수나라의 장군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알아두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나라에 항복한다는 고구려 왕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왔소. 그래요? 항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구려는 수나라의 대군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나라의 힘이 약해 수나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가엾고 힘없는 백성들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고구려 왕의 생각이오.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내민 편지를 읽었다. 며칠 후에 왕이 직접 우리 황제를 찾아가 무릎을 꿇겠다는 글이로구만. 그렇소. 내가 우리 고구려 왕과 함께 수나라로 들어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이오. 을지문덕은 시간을 끌며 수나라 진영의 사정을 낱낱이 살폈다. 장군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흔들거리고 군사들은 밥을 굶은 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장군께서는 우리 고구려 왕의 친서를 황제께 전하고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을지문덕이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우중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들어올 땐 제 발로 들어왔겠지만 나갈 땐 장군 마음대로 안 되겠어. 어차피 고구려 왕이 며칠 후에 이곳에 온다 하니 장군은 수고롭게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이곳에 머무르시오. 의외의 사태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고구려의 총지휘관이지만 호위병은 물론이고 무기 하나 지니지 않은 채 내 발로 직접 적진으로 들어왔어. 수나라 장군들은 소인배가 아니라 대군이라고 믿기에 용기를 냈던 것이오. 더구나 나는 항복한다는 왕의 문서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고구려 사신이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륙의 넓은 땅을 통일한 수나라에서 한갓 작은 나라의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고 가두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겠소. 그도 그렇소. 하나 고구려의 맹장인 을지문덕 장군이 제 발로 우리 진영에 들어왔는데 어떤 멍청이가 놔준단 말인가? 아니 그렇소. 우중문은 단호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사룡이 나섰다. 항복의 뜻을 전하러 찾아온 사신을 생포한다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대국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며칠 후면 고구려 왕과 함께 항복하러 오겠다고 하니 그때 붙잡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룡은 수양제의 특별명령을 받고 군사들을 살피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다. 우중문이라고 해도 감히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만은 없었다. 우중문과 장수들이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을지문덕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역시 수나라에는 똑똑한 장군이 없구나. 군사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장군들은 술에 취해 있고 중요한 일을 두고도 결정도 제대로 못 내리는 오합지졸들이었어. 뒤늦게야 을지문덕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우중문이 재빨리 군사들을 불렀다. 그리고 바삐 명령했다. 서둘러 을지문덕을 쫓아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왔다가 돌아가란 말을 전하거라. 듣지 않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군사들이 달려왔을 때 을지문덕은 이미 배를 타고 고구려 진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 건너편의 수나라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나가 전하거라.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속았으나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속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일 싸움터에서 다시 뵙겠다고 전하거라. 이 말을 전해들은 우중문은 몹시 화를 냈다. 뭐라고? 날 속였다고? 내일 고구려 땅을 쑥밭으로 만들어 오늘 당한 분풀이를 반드시 하고 말 것이야. 을지문덕 어디 두고 보지. 수나라군의 사정을 파악하고 돌아온 을지문덕은 군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내일 수나라 군이 공격을 하면 싸우는 채 하면서 평양성까지 후퇴한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평양성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평양성으로 대피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양식 또한 모두 가져오도록 하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모두 성 안으로 옮기도록 하라.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의 사정을 설명하고 빈틈없이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튿날 수나라군이 새까맣게 강을 건너왔다. 어서 싸우지 마라!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쳐라! 적을 계속 유인하라! 을지문덕은 계속 후퇴 명령만을 내렸다. 을지문덕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우중문이 앞장서서 달려왔다. 감히 우리 수나라 군사들과 맞서겠다고 까불다니. 어서 쫓아가서 평양성을 빼앗고 영양왕과 을지문덕을 사로잡아라. 수나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았다. 고구려 군사들이 도망친다. 놓치지 마라. 저런 형편없는 고구려 군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다니. 오합지졸이 따로 없구만. 이제 전쟁은 끝났다.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수나라 군사들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우중문은 고구려군을 계속 쫓았고 고구려군은 또 후퇴하였다. 물론 의도된 후퇴였다. 이를 알리 없는 수나라 군사도 살수를 건너 뒤쫓아왔다. 고구려군은 평양성까지 후퇴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성을 향해 우중문이 소리쳤다. 을지문덕은 들으라.
만약 성문을 열지 않으면 단번에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그런데 성 안은 물론이고 성 밖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우중문과 수나라 군사들은 불안해졌다. 을지문덕의 계략에 우리가 또 넘어간 건 아닐까? 그때까지도 우중문은 전쟁이 길어져도 식량만 도착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식량 보급로는 이미 끊긴 상태였는데 우리 수나라 군사가 두려워 성 안으로 꼭꼭 숨었느냐? 을지문덕은 당장 나와 내 칼을 받으라! 그때였다. 드디어 성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우리는 곧 항복하려고 땅과 인구의 문서와 장부를 조사하는 중이니 장군은 성 밖에서 닷새만 기다리시오. 좋다! 딱 닷새 동안의 기회를 주겠다! 곰주림에 시달린 수나라 군사들은 마을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쌀한톨 없었다. 을지문덕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이미 먹을 것을 성 안으로 모두 옮겨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청야 전술이란 것이다. 그때서야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을지문덕 이놈! 지구전으로 우리 수나라를 농락하다니 결코 니놈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우중문은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라! 을지문덕을 사로잡아라! 그러나 우중문의 명령이 떨어지자 화살이 날기 시작한 곳은 수나라 진영이 아니라 고구려 진영이었다. 며칠 동안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던 성 안의 사방에서 깃발이 꽂히고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고구려군의 기습이다! 화살을 피해라! 화살을 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수나라 군사들이 화살을 피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을지문덕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나라 군사들아, 식량을 실은 너희 배가 우리 고구려 군의 공격을 받아 바다에 가라앉은 걸 아느냐? 식량도 떨어졌고 감히 평양성을 넘어올 방법도 없거늘 앞으로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어리석은 우중문아!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것인지 살아 돌아갈 것인지는 내 글을 보고 결정하거라! 을지문덕은 우중문을 향해 힘차게 활을 쏘았다. 화살에는 시 한 수가 적힌 종이가 꽂혀 있었는데 제작 오디언 오디오북 을지문덕 4회 살수에서 되살아난 고구려 영웅. 을지문덕은 수나라 우중문에게 과연 어떤 내용의 시를 지어보냈을까? 귀신 같은 그대의 꾀는 하늘의 이치를 통했고 교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에 닿았도다.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았거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감히 날 조롱하다니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 우중문을 비웃는 글이었다. 우중문은 분통을 터뜨렸다. 을지문덕은 빨리 내려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성을 부수고 쳐들어갈 것이다. 아직도 힘이 남았거든 얼마든지 쳐들어오시오. 고구려의 뛰어난 군사들이 상대해 줄 것이오. 그러나 장군이 군사를 돌린다면 곧 고구려 왕과 함께 수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갈 것이오. 내가 또 속을 것 같으냐? 당장 평양성을 공격하라! 우중문은 다시 평양성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나라 군사들은 일시에 싸울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들도 식량 보급로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싸우기도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 배가 고파서 창을 줄 힘도 없다고.
수나라 군사들은 공격하는 신용만 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중문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의욕을 잃은 수나라 군사들은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었다. 이 미련한 우중문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는 내 작전에 말려들었다.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우리 고구려 군사들에게 포위당했다. 드디어 고구려의 역습이 시작됐다. 기습전을 펼쳐라. 적을 향해 활을 쏘아라. 을지문덕의 명령과 동시에 사방에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고구려 군사들이 몰려왔다. 성 안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도 일제히 활을 쏘았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 수나라 군사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다. 이런, 기습작전이 숨어있다는 걸 전혀 몰랐구나. 우리가 을지문덕 유인작전에 말려들었다. 후퇴하라! 우중문은 서둘러 후퇴 명령을 내렸다. 수나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나자 을지문덕이 다시 외쳤다. 고구려 승리가 눈앞에 있다. 자랑스러운 고구려 병사들이여, 힘차게 뛰어나가 적을 무찔러라. 수나라 군사들은 성난 호랑이처럼 몰려드는 고구려군의 창칼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수나라 군대는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밀려 살수에 이르렀다. 살수에 도착한 수나라 군은 이미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고구려 군사에게 죽는 애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아. 맞아. 어서 도망치자고. 어라, 헌데 배가 한 척도 없는데? 그러게. 우리가 타고 왔던 배가 다 어디로 갔어? 배 대신 다리로 건너라. 다리를 찾아라.